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빅5라 그러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모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는 그냥 마소라고 할게요. 마소는 10월 27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6시 30분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거고 보통 장 마감 후에 몇 분 정도 있다가 홈페이지에는 먼저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0월 26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랑 같은 날로 밀렸습니다. 밀렸긴 밀렸는데 일단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냥 이번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역시 장 마감 후고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금요일이 되겠죠? 오전 5시에 장이 마감하자마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순서는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구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기업 모두 간단한 기업 개요를 알아보고 근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 주주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님들 중에서 이미 이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다 보니 이제 와서 무슨 기업 개요를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초간단 기업 개요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난 분기 실적이 어땠나를 두 번째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떠오르는 건 딱 두 개죠. 윈도우랑 빌 게이츠.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이 두 개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요. 우선 지난 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알아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이하게도 회계연도가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반기가 한 회계연도에 끝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가 2020년도 4분기였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수치는 바로 직전 분기 대비가 아니라 작년 동기 대비 증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난 분기라고 하더라도 1분기가 아니라 작년 동기 대비 증감 수치를 얘기하는 거란 거를 참고로 미리 알아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업마다 회계 분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그거에 맞춰서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던 일반적인 분기에 맞춰서 이번 분기를 3분기로 저번 분기를 2분기로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는 매출은 380억 달러로 지난 동기 대비 13% 성장을 했었고 순이익은 110억 달러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 15% 감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별로였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님들이라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업 분야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써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오피스군입니다. 기업용 서비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퍼스널 컴퓨팅이라고도 써 있긴 한데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세 개 사업이 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균형 있게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오피스 쪽이죠. 기업용 서비스에 있어서는 오피스 서비스의 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겠죠. 이런 기업용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에 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 비대면 채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링크드인 매출이 1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흔히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전사 자원 관리 서비스인 다이나믹스 365도 무려
38%나 증가했습니다. 이 CRM이란 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세일즈포스죠. 얼마 전에 다우에 편입되었던. 그래서 이 CRM 관련 서비스는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애저죠. 이 애저가 4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장률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지난 분기에서도 대박이 날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거의 3분의 1 정도로 압도적인 1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프로, 그러니까 기업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즈가 4% 감소를 했긴 했는데 이제 소비자용의 윈도우는 34% 증가해서 전체 매출은 7% 정도 증가했고요. 윈도우 관련된 다른 기타 부수익까지 합치면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디바이스 부분의 매출이 28%나 성장을 한 것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가장 주목해야 될 게 게임 부분. 이 게임 부분이 64%나 성장을 했다는 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엑스박스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퍼스널 컴퓨팅 부분도 1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의 사업 부분 모두 지난 분기 대비 성장을 했어요. 전체적인 매출은 13%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분기는 실적이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지껏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실적을 보여줘 왔던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예측치가 꽤 높긴 해요. 주당 순이익 1.54달러로 꽤 높기는 한데 여지껏 시장 예측치를 계속 크게 상회해 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닝 비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최대한 단순하게 그 회사의 핵심이 되는 사업과 핵심이 되는 수치만을 가져와서 기존의 실적의 평균에 근거해서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합니다. 지극히 심플하게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해도 지난번 테슬라 3분기 실적의 갭 순이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전혀 그 정확성이 복잡하게 계산한 것에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고요. 저는 숫자는 딱 이 정도로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 실적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이제 세 개 사업부, 오피스와 애저와 윈도우즈, 이 세 개 사업부의 매출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지출을 제외하면은 총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회사가 발표한 순이익이 있어요. 그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을 비율대로 계산한 후에 거기에 순이익 대비 여지껏 EPS는 얼마큼 되었나, 그거를 대입하면은 예측 E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에 오피스랑 애저랑 윈도우즈 모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수치는 뭐 특별히 정확한 어떤 예측 방법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추세를 반영을 해서 그 추세대로 평균에 입각해서 수치를 넣은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130억 달러 대비 2억 달러 정도 증가한 1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존의 영업 대비 순이익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83% 정도였죠. 그래서 그 평균값을 대입을 해서 갭 순이익은 아마도 120억 달러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순이익 대비 EPS는 거의 항상 13%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평균값을 대입을 해서 제가 예상한 갭 EPS는 1.6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예측치인 1.54달러보다는 더 높은 거죠. 이 정도로 나오면은 뭐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닝 비트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 어닝에 따른 사실 주가의 특징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때는 뭐 사실 거의 모든 나스닥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기는 했지만 대박이 날 줄 알았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도 별로였고, 전반적으로 순이익도 감소했고 했기 때문에 어닝 직후에는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또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그때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림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이제 9월에 나스닥 조정 때 주가가 거의 20% 정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분기에 실적이 시장 예측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팅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난번 고점인 230달러 부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좀 가볼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